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코앞에 두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어력을 보이면서 84K까지 회복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4시에 공식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간 4월 3일 오전 4시가 향후 전 세계의 경제와 투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강경한 관세에 대한 스탠스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또다시 말을 바꾸면서 상호 관세,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다는 낮을 거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친절하게 또 완화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까봐야 알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유심히 그리고 거시경제 흐름을 체크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면서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침체를 겪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강력한 회복력이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자본시장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즉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또한 지금의 어떤 침체 우려는 실제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고 시장은 강하고 회복하고 올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리 핑크가 이번 연례 서한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냐.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 비트코인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메가톤급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왜 비트코인을 좋게 평가하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고 확대할 수밖에 없느냐. 블랙록을 포함한 4개의 기관들과 기업이 전체 유통 중인 비트코인 중에 무려 7%의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합하면 총 149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전체 유통 중인 비트코인 1984만 개 가운데 7%를 이 4개의 초대형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즉 블랙록은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시즌 종료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일즈하고 있고 실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팔려야 더욱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장려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세계 1위 자본 포식자가 지키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블랙록이 배우로 있는 서클 또한 IPO를 추진하면서 하필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이 시기에 주식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 말부터 공식 신고를 전망하고 여기에 지금 대표 주관사로 참여하는 게 JP모건과 시티그룹, 미국을 대표하는 최상위 전통 은행들이 주관사로 선정해서 IPO를 추진한다. 대중들은 가격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크립토 시장과 자본시장의 거인들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아이스와 서클이 공식적으로 USDC와 USYC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품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MOU까지 체결한 모습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기업과 크립토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콜라보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얼마 전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무려 2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는 무려 5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최근 채권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또 696개나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테더 또한 올 1분기에만 7억 3,500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면서 무려 8,88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 가격은 흔들리고 개미들은 다 팔고 던지고 도망가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 기업들과 기관들은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욱더 축적하려고 할까?
될까? 여기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장외 시장의 OTC 데스크의 비트코인 보유량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OTC 데스크의 보유량이 줄어든다. 누군가는 장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나 장외 시장은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기관이나 기업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을 이용한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확실히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더 많이 가져가려고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자를 받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규제 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자가 발생하는 달러에 접근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 특히나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현지 통화로 인해서 계속 통화의 가치를 잃고 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달러 수요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접근할 수 있고 달러의 확장성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들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도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몇 년 안에 가장 큰 미국 재무부 국채의 보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해야 지금 줄어들고 있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끌어올리면서 이를 통해 달러를 미국 재무부로 다시 끌어들이고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최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스테이블 코인 장려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러한 법안 승인이 빠르게 규제 기관에서 수립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오는 3일 SEC의 새로운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친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3일 이후 투표 결과에 따라 SEC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규제가 통과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선물위원회 CFTC 위원장인 브라이언 퀸텐즈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지명 청문회를 앞두고 상원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순회하기 시작했고,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포함한 CFTC의 문제까지 논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SEC와 CFTC 모두 지금 크립토의 친화적인 위원장으로 교체가 될 것이고, 더욱더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친화적인 규제는 빠르게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이 미국인들이 은퇴 자금을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미 튜버빌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의원이고, 현재 지금 미국의 의회는 어떻습니까? 백악관부터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그리고 공화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크립토에 친화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은퇴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엄청난 수요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허팔과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아메리칸 비트코인 설립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비트코인 비축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4월 1일 공식 출시 프레젠테이션까지 창업을 하고 내일 오후 3시에는 스페이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일가가 채굴 시장까지 뛰어들어오는 모습. 근데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가 되고 사이클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정을 어쨌든 관세로 가로막혀 있는 혈만 뚫리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또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전격 인수하면서 기존에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최대주주로 자리를 했다. 그래서 최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여기에 에릭 트럼프를 이사회에 전격으로 합류시켰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 일가 관계사인 DT 마스크가 60%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기존의
최대 주주이자 공동 창립자인 잭 포크맨과 체이스 헤로를 제치고 최대 주주의 트럼프의 아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고 트럼프 일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종료,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는 관세와 인플레 그리고 연준 정책 충돌로 2008년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레커 캐피탈의 설립자는 올해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하회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락세는 느리게 진행이 될 거다. 이 이유 또한 미국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지금 인력 감축 그리고 관세 연준의 제한적 대응으로 인해서 향후 6에서 9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러한 역풍이 비트코인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비트코인 70K 조정을 예견했던 아서 헤이즈 또한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언을 했고, 연말까지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 4월 1일부터는 유동성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 FOMC에서 파월이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250억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에서 50억 달러 5분의 1 수준으로 양적 긴축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고, 추가적으로 4월 1일부터 연방 부채에 대한 롤오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연방 준비제도가 보유한 국고채의 원금 상환액이 월 한도인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연준이 미국채를 사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에 범퍼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4월 2일부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미치광이 관세 발표를 할지 모르니까 연준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시장을 완화시켜주면서 경기가 한 번에 무너지고 침체로 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쿠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QT에서 양적 완화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아서 헤이즈도 예측을 하면서 연말까지 25만 달러 250K에 도달할 것이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시프와 다른 하락론자의 말이 맞을지, 아서 헤이즈가 말한 대불장 시나리오가 연말에 도래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따른 비트코인 현물 ETF 출하 물량이 발생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반대로 계속해서 유출이 됐던 이더리움 현물 ETF는 반대로 유입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단기 홀더들의 지금 SOPR 멀티플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분홍색 구간이 단기 홀더들이 시장에 손절을 하고 항복을 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언제나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상승장 속에서의 이런 조정장 막바지에 단기 홀더들의 항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항복 이후에는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던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런 단기 홀더의 항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낸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음 상승 파동에는 재미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롱 청산이 역대급, 과거 이런 식으로 조정당 때 수준만큼 어마어마한 롱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시장에 지금 청소가 깔끔하게 된 상황입니다. 투기로 따라붙는 개인들의 롱을 싹 다 조정을 통해서 청소를 시켰기 때문에 청소가 된 시장, 몸집이 가벼워진 시장은 또다시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 물량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줄어들었고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엄청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면서 매도가 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도를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큰 비트코인
비트코인 유입이 들어오지 않는다. 매도에 대한 압력도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고래 지갑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하락하니까 그때부터 기다렸다라는 듯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축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조정의 막바지 구간에 나오는 패턴 뭡니까? 현물 거래량이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서는 엄청나게 현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개인들, 개미들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 이후 가격을 흔들고 조정을 주면서 현물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금도 현물 거래량이 지난 2024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던 수준으로 지금 현물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즉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블록이 발표한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약세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난 2월 말 이후로 점점 비트코인 모멘텀 지표가 저점을 올리면서 약간의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미증시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S&P 500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작년 2024년 3분기에 스마트 머니들은 오히려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시장에 들어왔고 얼마 안가 S&P 500이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S&P 500과 미증시가 큰 폭으로 5,600선까지 빠졌는데 지난 조정보다도 더 큰 스마트 머니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반대로 덤머니, 바보들의 돈은 시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손바뀜이 과거 조정 때와 비슷한 모습이 S&P 500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말아 올리면서 최근 제가 꼭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하방 트렌드 라인을 이탈했지만 다시금 지금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위를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일봉 종가로 이 하방 트렌드 라인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바로 85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장 매크로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으로 볼 때 MVIV 지스코어 불베어 마켓 시그널 같은 경우에 지난 2014년의 사이클 탑 그리고 2017년의 불장 그리고 21년 불장 모두 이런 식으로 진한 초록색의 스트롱 불 구간이 도달하고 나서 시즌이 종료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초록색 구간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한 번도 진한 초록색인 스트롱 불 구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이클 100%의 확률로 스트롱 불 구간을 찍고 조정을 받았던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최종적인 광기의 랠리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인간 지표인 위키피디아의 크립토 페이지 뷰수 같은 경우에 지난 2017년 사이클 탑 그리고 21년 사이클 고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위키피디아의 크립토 페이지 뷰수가 늘어났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이 크립토 시장으로 엄청나게 쏠리면서 광기의 장이 연출이 되고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은 과거의 광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과거 17년이나 21년 사이클의 그 광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정도의 광기로 사이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진정한 어마어마한 광기 너도 나도 지하철 버스 타면 어필트 키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강남 아파트 살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최고다 혁신 자산이다 이런 것이 도배가 될 때가 보통 사이클 시그널이자 인간 지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8K를 찍었을 때는 사실 과거의 불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은 진정한 광기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 이 관세로 가로막혀 있는 혈만 잘 뚫리고 해결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과거의 사이클 탑을 찍었던 이런 광기의 장이 이번 사이클 마지막 피날레에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